자, 여러분 이제 지미 버틀러에 대한 행선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피닉스 선즈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주인공인데, 자, 지금 합성한 사진을 보더라도 이 버틀러는 어떤 유니폼을 입어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피닉스 선즈는 윈나우 팀이고, 그리고 퍼시픽 디비전이죠. 그러니까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날아와야 이 두 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미 버틀러는 최근 들어서 트레이드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트레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윈나우 팀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버틀러는 89년생이고요. 35살이고 앞으로 NBA 커리어가 한 3, 4년, 4, 5년 남았을 텐데 우승이 최대 목표 아니겠습니까? NBA 파이널만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고 2번을 진출했지만 모두 다 준우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틀러는 트레이드 된다고 하더라도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다라고 제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 두 팀 과연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제가 타진해봤습니다. 자, 샴즈가 이야기를 했죠. 이 에반 시델이라는 사람이 샴즈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ESPN 소속의 NBA 1티어 기자인 샴즈 카나리아가 지미 버틀러가 트레이드 행선지로 골든 스테이트 그리고 피닉스를 가장 원한다고 보도했다. 마이애미 역시 적당한 가격에 버틀러를 내보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버틀러 역시도 처음으로 이적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며 윈나우 팀 트레이드가 목표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설이 불거진 이후로 마이애미는 공교롭게도 다 졌습니다. 그리고 지미 버틀러는 지금 언론과 인터뷰를 피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좀 약간은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고, 또 펜라일리 회장이 나이든 스윙맨들을 싫어합니다. 오죽했으면은 프랜차이즈 스타인 드웨인 웨이드와도 대판 싸우고 나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틀러 본인도 본인의 운명을 알겠죠. 또 펜라일리 회장이 지난 여름에 또 버틀러를 향해서 독서를 날렸죠. 경기나 뛰고 씹으려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별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미 버틀러가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피닉스랑 골든 스테이트 두 팀을 딱 찝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인 즉슨 마이애미에게 니네가 나 트레이드하는 건 좋은데 골든 스테이트나 아니면 피닉스 쪽으로 잘 알아봐라, 지금 이런 포고를 날린 것과 다름없거든요. 자, 일단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매물은 브래들리 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일단 브래들리 빌의 트레이드 거부권이에요. 브래들리 빌은 내가 트레이드가 되기 싫으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권한인 거죠. 이게 커다란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피닉스가 마이애미와 거래를 하려면 제3의 팀을 구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피닉스 이적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요. 지미 버틀러도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저는 피닉스를 콕 집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피닉스는 퍼스트 에이프런도 아니고 세컨드 에이프런 초과 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의 연봉을 합쳐서 버틀러를 영입하는 게 불가능해요. 1대 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틀러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버틀러보다 연봉이 큰 선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있죠? 케빈 듀란트, 그쵸? 그 다음에 브래들리 빌, 데빈 부커, 이 3명 중에 한 명은 나가야 돼. 그런데 듀란트 팔겠습니까? 안 팔죠. 데빈 부커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팔겠습니까? 못 팔죠. 브래들리 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애미는 퍼스트 에이프런을 초과했어요. 퍼스트 에이프런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퍼스트 에이프런을 초과한 팀에겐 셀러리 100% 이하 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틀러 플러스 한 2밀, 3밀 받는 선수로 이걸 맞춰야 되는데, 조각을. 그렇게 되더라도 셀러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팀이 필요하냐? 제3의 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3의 팀을 브래들리 빌이 갈 거냐 이거죠. 왜냐?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저는 이 딜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자, 그리고 피닉스와 마이애미 모두 에이프런 초과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닉스는 세컨드 에이프런, 마이애미는 퍼스트 에이프런을 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리 매치 100% 이하만 가능하고 고로 제3의 팀이 필요하다. 다른 팀을 구한다고 해도 여기서 브래들리 빌이 트레이드 거부권을 철회할 것인가? 지금 이게 관건인 겁니다. 자, 버틀러 연봉은 올 시즌 48밀이고요. 다음 시즌 플레이 옵션이고 50밀이 넘지만 트레이드는 해당 시즌의 몸값으로 결정이 되죠. 그리고 브래들리 빌의 연봉은 올 시즌에 50밀입니다. 그렇다고 듀란트나 데빈 부커를 내보낼 가능성은 높지 않죠. 트레이드가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제3자 찾아야 되고, 브래들리 빌이 트레이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미 버틀러가 왜 피닉스를 콕 집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드는 상당히 어렵다. 쉽지 않다. 이 에이프런 룰 때문에 트레이드가 과거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지미 버틀러가 데빈 부커 혹은 듀란트와 함께 뛰는 일은 없지 않을까. 물론 버틀러가 지금 브래들리 빌을 대신해서 피닉스로 간다면 시너지 효과는 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브래들리 빌은 데빈 부커와 그레이슨 알렌과 너무 겹쳐요. 반면 버틀러는 4번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큰 경기에 또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훨씬 브래들리 빌보다는 팀에 안겨다 줄 수 있는 균형이 많겠죠.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거. 자,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골든스테이트로 간다면 역시나 핵심 매물은 앤드류 위긴스 혹은 조나단 쿠민가, 그리고 드래프트 픽, 여기에 뭐 GP2, 그 다음에 케번 루니, 자, 이런 선수들의 연봉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서로 연봉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핵심 매물은 뭐 무조건 위긴스 혹은 쿠민가 둘 중에 한 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버틀러 연봉은 48mm고요. 위긴스의 연봉은 26m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GP2 9mm, 그리고 케번 루니의 8mm 더하면 17mm잖아요. 그러면 거의 53mm 되죠. 여기에 마이애미가 이 선수들만 받지는 않겠죠. 당연히 물론 마이애미는 구단 창립 이후로 계속 특히나 팬 라일리 회장이 오고 나서는 리빌딩을 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애미가 지금 흘리고 있는 소스는 드래프트 픽 다발보다는 우리는 그냥 바로 이길 수 있는 윈나우급 선수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선수를 받아오는데 더 신경을 쓰겠지만 그래도 드래프트 픽을 안 받아올 수는 없죠. 왜냐?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2031년까지 1라운드 픽 6장, 2라운드 픽 4장이 있어요. 픽 부자야. 그러면 당연히 픽은 또 뜯어오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피닉스 선즈보다는 골든스테이트의 난이도가 더 낮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의 가능성이 높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골든스테이트 안 그래도 늙었는데 커리 88년생, 그런데 89년생 버틀러를 데려와서 뭐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반년 렌탈의 가능성도 있잖아요. 버틀러가 다음 시즌에는 FA로 풀리기 때문에 옵트아웃은 100% 하겠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유계약 선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 옵션을 포기하고 그냥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버틀러의 약간 괴짜 같은 성격, 또 대쪽 같은 성격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연장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반년 렌탈되고 날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골든스테이트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제 자이언 윌리엄슨도 마찬가지고 버틀러에게 지금 손을 뻗고 있는 거죠.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설령 버틀러를 데려와서 버틀러가 다음 시즌 때 돈 많이 주는 곳으로 팀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승부수는 띄워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골든스테이트는 늘 이기고 싶어하는 팀이고, 데니스 슈로더를 데려왔지만 지금 이 옵션 없이는 그냥 뭐 가봤자 1라운드겠죠. 플레인 토너먼트 통과해서 1라운드 가면은 뭐 저는 최대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틀러 같은 유형의 선수를 저는 데려오는 것, 뭐 반년 렌탈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이언 데려오는 순간 골든스테이트를 망하고, 차라리 저는 버틀러를 데려오는 편이 낫고, 그 다음에 버틀러가 스테픈 커리와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골든스테이트가 버틀러를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 연장 계약을 맺을 때 물론 버틀러는 더 긴 기간을 원하겠죠. 폴 조지급 계약을 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지금 스테픈 커리가 계약 끝나는 시점에 대부분을 다 맞춰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연차, 비슷한 나이의 선수들을 이렇게 셀러리 디자인하기가 편해요. 왜 노땅을 데려오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핵심 선수들 스테픈 커리, 드래먼드 그린과 계약을 비슷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맞춰놓으면 팀을 재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이 하나 있죠. 골든스테이트는 왜 이렇게 선수 영입에 미쳐있는 단골 후보일까? 올 시즌 특히 그렇죠. 올 시즌 미드 시즌 2호 트레이드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슈로더를 데려왔고, 이번에도 버틀러, 자이언, 뭐 엄청나게 지금 루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루머들이 그냥 뭐 단순 루머나 낭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스테픈 커리는 지금 늙어가고 있고 팀에는 이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이지만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구단의 눈높이라든지 선수들의 욕심이 지금은 높아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3년 전까지 트레이드 시장에서 골든스테이트는 엄청나게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물론 뭐 GP2를 데려온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향, 그게 바로 투 트랙이었거든요. 윈나우 기조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직접 드래프트해서 뽑고 키운 선수를 함께 키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당장 이겨야 되는데 젊은 선수들에게도 경험을 매기면서 좋은 성적을 만들고 우승을 하는 것, 이건 정말 뭐 영화나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커리, 탐신, 그린을 앞세운 윈나우 기조와 더불어서 본인들이 신인 드래프트에서 직접 뽑은 연건들을 동반 성장시키는
투트랙 방향 때문에 트레이드 시장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딱히 관심을 내보이지 않았어요. 왜냐? 로스터를 뜯어고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2022년 우승 이후에 매 시즌 전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 시대에 한 번 더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로스터 변화 및 트레이드가 불가피하다고 이미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과 조 레이컵 구단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슈러더를 빨리 내려왔고 또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탐슨을 내보내기 전부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뚜렷한 2옵션이 없었어요. 네, 스테픈 커리가 짊어진 부담이 컸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초반부터 여러 선수들에게 관심을 표명했죠. 자, 하지만 루머에 따르면 버틀러 딜에 또 앤드루 위긴스를 넣고 싶지 않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틀러를 데려오는 건 좋은데 위긴스를 내보내는 건 그렇다. 그렇다면 사실 셀러리 맞추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판단을 잘 내리거나 뭐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르거나 하겠죠. 어쨌든 저는 위긴스는 포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버틀러와 마이애미의 이별은 뭐 지금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다루기가 좀 쉽지 않은 이 올드스쿨한 베테랑을 과연 어떤 팀이 용기를 내고 또 약간은 리스키한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궁금한데, 피닉스로 간다면 정말 이 난제를 푸는 트레이드가 될 테고 반대로 골든스테이트로 간다면 저는 이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골든스테이트 팬이라면 물론 버틀러는 늙었지만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 자이언 윌리엄슨처럼 워크에스틱이 정말 개판인 선수보다는 맨날 돼지국밥에 진짜 햇반 4개, 5개 말아먹는 애보다는 버틀러가 낫다. 저는 제가 골든스테이트 팬이라면 버틀러를 원할 것 같아요. 설령 반년 렌탈이 그친다고 하더라도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어떤 선수를 영입하면 제일 좋을지, 뭐 버틀러, 자이어뿐만 아니라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도 있잖아요. 브랜든 잉그램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니까요. 항상 무언가를 가정하고 상상하는 건 재밌잖아요. 댓글로 더 많이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지미 버틀러의 행선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